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56쪽부터 259쪽까지고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12.12 군사반란이랑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했고, 결국 이제 신군부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9번째 주제는 전두환 정부와 6월 민주항쟁. 전두환 정부의 시작과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부가 무너지게 되는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두환 정부입니다. 전두환 정부. 대략 이제 1980년부터 88년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두환은요, 5.18 즈음에서 그 국가 보위, 5.18 이후에 국가 보위 비상 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통치를 하도록 합니다. 이게 대략 80년 5월부터 해서 제5공화국이 출범하는 81년 3월까지 대략 한 10개월 정도 있는데요. 나중에 물론 이름은 10월에 80년 10월 되면은 이게 그 국가보위 입법회의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만 크게 의미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여기서 회의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제 허접했냐 하면은 그게 아직까지 회의록도 제대로 된 게 없대요. 보통 나라의 모든 기관은 이제 회의록을 남기게 돼 있거든요. 심지어 학교에서 무슨 회의를 해도 회의록을 다 남겨야 돼요. 근데 무슨 동네 아파트 운영위원회 이런 데에서도 막 이래 하는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서도 회의록을 다 남기는데 이게 제대로 된 회의록도 하나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가 이제 80년 8월 달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시절에 있었던 사건들을 쭉 얘기할게요. 80년 8월, 최규하가 물러납니다. 네. 사실 언제 물러나도 이상할 게 없었고요. 있었어도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그냥 5.18 이후로 해가지고는 쭉 그냥 전두환 세상이에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11대 대통령으로 이제 전두환이 이제 그전에도 거의 대통령이었지만 이제 공식 직함을 가지게 되지요. 요때는 이제 유신헌법에 의해서 통일 주체 국민회의 여기에서 선출한 겁니다. 여기에서 선출한 겁니다. 그래서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이 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벌입니다. 일단 인기를 끌어줘야죠. 5.16 이후 때랑 똑같습니다. 군사정권이 하는 게 똑같아요. 공직자 숙정계획, 공무원들 가운데 좀 비리 있고 이런 애들을 다 잡아였는 거야. 그 다음에 범죄자들 이런 애들, 폭력범들, 사회 문화를 흐리는 아주 나쁜 놈들을 처리하자 하면서 삼청교육대라고. 이 교대 아닙니다. 여기 가면 이제 강하게 훈련을 받고, 그러니까 훈련 이때 당시에는 때리는 거 구타하고 가혹행위하고 이런 게 아주 일상화되어 있을 때니까 여기 왔다가 하여튼 상태 안 좋아지는 사람도 많았고 그랬어요. 그게 딱 전두환 정부가 원하는 대로 폭력범이나 이런 아들만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이제 자기들한테 시위한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대학생들도 많이 붙잡혀 갔지요. 가서 고생을 합니다. 하여튼 요 삼청교육대가 신설이 되고요. 그리고 시위금지, 그 다음에 정치 풍토 개선, 정풍운동이라고 정치 풍토를 개선한다 하면서
뭐 811명의 정치 규제자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앞서 얘기했던 뭐 김영삼, 김종필, 뭐 김대중 이런 사람들 다 이때 정치 활동 못 해요. 뭐 김대중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이제 5.18 이후에 내란 음모라고 광주에 그 5.18을 네가 조장했지 않냐 하면서 얘가 내란 음모로 뭐 사형 선고까지 받을 정도로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20년 정치 활동 금지인가 뭐 이렇게 되고 뭐 미국으로 떠나게 되지요. 자, 그거 말고 이제 이것저것 또 합니다. 언론을 이제 건듭니다. 언론 통폐합. 언론 통폐합이라고 해가지고 신문사, 그 다음에 뭐 지방지, 전기간행물은 이제 잡지 같은 뭐 그런 걸 얘기하죠. 이런 게 합쳐가지고 대략 한 238개가 취소됐어요. 238개나 되는 신문사, 지방지, 전기간행물이 취소가 되고요. 당시 있었던 방송사, TBC, 그 다음에 DBS. TBC는 지금 있는 TBC 그 대구 방송이 아니고요. 이때는 이제 동양방송이라고 그 중앙일보에서 하는 TV 방송이 있었어요. TBC.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뭐라 해야 되노? 해체, 정지 뭐 이런 거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만들어진 게 이게 뭐 JTBC죠. JTBC. 그 다음에 이제 DBS는 동아방송이라고 그 옛날 중앙일보에서 하던 게 TBC고 동아방송이라고 이거는 그 동아일보에서 만든 방송사가 DBS인데 이게 언론 통폐합하면서 없어져요. 네, 없어지게 되고 DBS가 이제 요새 새로 만들어진 게 이제 채널A죠. 네, 동아일보에서 만드는. 네, 이렇게 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뭐 TBC가 그 뭐 방송 취소되는데 뭐 취소되는 과정에서 그 소식을 전하다가 뭐 울었다라고 해가 방송 정지 뭐 3개월 맞고 이랬던 가수도 있고 그다음 뭐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 방송에서 이런 거 읽는 사람을 뭐 울고 이러게 되면 또 문제가 되니까 처음에 온 아나운서 완전 신입 아나운서한테 뉴스 읽는 걸 맡겨가지고 이제 못 울게 했다 할 정도로 뭐 별일이 다 있었습니다. 이게 그래봤자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엄마 아빠 세대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이 1980년 7월 30일 730 개혁이라고 해서 이런 거 과외 금지, 뭐 본고사 폐지. 이때 당시에 대학교에서 치는 본고사가 있었거든요. 네, 직접 이제 대학교를 가갖고 치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에 지금처럼 이제 딱 한 번에 모아가 시험 치고 그래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대학교별로 본고사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폐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졸정제라고 부르는 졸업정원제. 대학교 들어가는 인원을 확 늘려요. 그래가지고 확 늘려가지고 이제 대신 졸업하는 인원을 줄이게 되는 거죠. 좀 뭔가 아메리칸 스타일로 들어가기는 쉬운데 나가기를 어렵게 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대학교에서 졸업하기 어려우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다.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니까 시위를 안 한다. 행복하다.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요거 때문에 뭐 하여튼 뭐 각 대학 인원이 막 펌프 인원이 많이 늘어요. 인원이 많이 늡니다. 네, 이런 식의 정책을 했고 그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개헌을 하게 됩니다. 개헌. 요게 이제 그 뭡니까? 8차 개헌이죠. 8차 개헌. 1980년 10월 27일 8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요 개헌의 내용은 뭐냐? 대통령 단임. 그래도 양심이 좀 있었나 봐요. 대통령은 한 번만 한다. 7년. 하지만 선거는
간접 선거로 한다. 간선제라고 해가지고 전에 있었던 그 통일주체 국민의 유신헌법에 의하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곳에서 했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없앱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없애고 따로 이제 선거인단이란 걸 꾸며요. 대략 한 5,000명 정도 되는 선거인단을 꾸미는데 뭐 나름대로 미국식이라고 해가지고 막 선거인단 제도를 도입하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었죠. 뭡니까? 그 전에 서울의 봄 때 이야기 나왔던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뽑자.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를 하는데 이거를 안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간선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속되는 이 전두환 정부 내도록 나오는 이야기는 대통령을 직선제로 해달라 하는 이야기가 주가 됩니다. 알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국회의원과 관련해서도요. 국회의원을 뭐 지역구 184석. 그다음에 전국구 92. 이렇게 되는데 이 전국구가 지금으로 치자면 비례대표 같은 거예요. 비례대표. 네, 비례대표 같은 건데 요거는 이제 지역구. 지역구인데 요거는 중선거구제 제도로 해가지고 2명씩 뽑아요. 한 지역에서 1등, 2등 2명씩 뽑아. 그렇게 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은 이때 당시에 이제 민정당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민정당이라고 이 그 전두환 쪽에 정당이 나오게 되는데 좀 더 교묘해져요. 그 전에 유신헌법 때는 아예 그냥 3분의 1을 대통령한 임명하도록 했잖아요. 이게 너무 속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전국구라는 거를 새로 신설을 하게 되는데 이게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요 전국구 의원이 배정이 돼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1등을 하잖아요. 그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후보를 당선시키는 당이 여기에 3분의 1을 가져갑니다. 대략 한 61석을 가져가요. 61석. 여기서 대략 61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웬만하면은 1, 2등 안에 정부 여당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 최소 2등을 하면 되거든. 그래 되니까 지역구를 거의 다 확보하게 되면 이제 92거든요. 이래 되면은 뭐 무조건 뭐 어느 정도 뭐 국회의원 선거에 질 일이 없는 거죠. 국회의원 선거에 웬만해서 질 일이 없는가? 왜? 1, 2등 안에만 들면 되거든. 1, 2등 안에는 웬만하면 들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질 수 없게끔 세팅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새로운 개헌에 의해서 헌법을 개정해서 12대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되는데 당연히 간접 선거니까 전두환이 당선이 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는 새로운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제5공화국이라고 불러요. 제5공화국. 그래서 이게 1981년 3월 3일부터 1981년 3월 3일부터 제5공화국이 출범을 하게 되는데 뭐 좋은 얘기는 많이 써놔요. 목표는 이겁니다. 뭐 민주주의를 토착화하고 그 다음에 뭐 복지사회, 정의사회, 교육개혁. 아이고 개짜가 이게 아닌데 요새 추워서 그래요. 추워서 오타가 자꾸 납니다. 교육개혁, 문화창달 뭐 요런 거 하여튼 온갖 좋은 거를 다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이때 당시에 유화정책이라고 좀 더 부드러운 정책들을 씁니다. 인기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 한 조치가 이제 통금 폐지합니다. 24시부터 04시까지는 통행금지라고 해서 다니지를 못하게 했어요. 근데 이거를 폐지를 하게 되고요. 폐지, 통금 해제라는 표현이 더 맞겠다.
통금, 해제. 또 이거 적었다가 지우면서 내역하는 아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교복 두발 자유화. 머리 이제 자유롭게 학생들. 그 다음에 교복 자유화. 뭐 이런 식으로 두발 자율화, 교복 자율화. 이 두발 자율화가 82년, 교복 자율화 83년 이런 식으로. 네, 그래가지고 보면은 이게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옛날에 내가 봤던 만화 가운데 영심이라고 있어요. 영심이라고 있었는데 그 영심이 보면 아들 교복 안 입고 있어요. 네. 그 아들 중학생이지 싶은데 교복 안 입고 있어. 그리고 이제 보면은 뭡니까? 응답하라 1988 거기 봐도 안 입죠. 혜리는 안 입고 있잖아, 그죠? 혜리는 안 입고 있고 남자애들은 그때 교복이 부활해가지고 이제 입고 있죠. 그래서 뭐 부모님 세대가 아마 6.1을 하면 2세대 아닌가? 뭐 하여튼 그렇다면은 이제 교복 자율화 세대일 수도 있지요. 예. 나중에 뭐 결국 교복 자율화 되니까 뭐 애들의 비행을 막을 수 없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뭐 우리 학교는 지금 거의 교복 자유화 아이가? 그죠? 예. 아주 참 하여튼 선진적인 학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 스포츠라고 해가지고 프로야구, 뭐 나중에 프로축구, 뭐 이런 게 만들어져요. 예, 그래가지고 옛날에 나 대학교 다닐 때 뭐 야구를 내가 뭐 좋아하는 스포츠 있냐 하니까 야구 좋아한다니까 그때 당시에 선배들이 그게 어떤 계기로 만들어진 줄 아나 하면서 나를 막 억수로 무안 줬던 선배가 생각이 나는데 아니 뭐 야구에 뭔 죄가 있어요 사실. 뭐 내가 이거 야구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무슨 전두환 정책에 뭐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마음가짐이 그게 아니면 뭐 그지? 뭐 하여튼 그래가 옛날에 되게 억울하게 혼났던 그냥 뭐 미국 야구가 미국에서 시작됐고부터 해가지고 막 일장 연설을 얼마나 했는지. 네, 하여튼 프로야구 좋아합니다. LG 트윈스 화이팅.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게 있었고요. 이런 와중에서도 이제 끊임없이 이제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니까 당연히 어떻게 탄압합니다. 뭐 하여튼 이때 민주화 운동은 뭐 반미와 관련된 것도 많아가지고요. 이 각지에 미국 문화원이라고 있어요. 미국 문화원이라고. 그런데 막 불 지르고 막 이런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가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면서 이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보도 지침. 이건 아주 악질이에요. 이건 좀 악질이에요. 보도 지침. 어떻게 신문사나 언론사에 뿌리는 거죠. 야, 이거 방송하지 마. 뭐 김대중이 뭐 기자회견을 했는데 요 내용은 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갖다가 굉장히 침해했던 이런 보도 지침이라든가 그다음에 녹화사업이라고 이건 보통 녹화사업 하면 산에 나무 심는 걸 갖다가 녹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녹화사업은 그게 아니고요. 저 대학생들 저 머리에 빨간물이 들어있다. 빨갱이다.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어떻게 녹색으로 바꿔놔라 하면서 불러가지고 군대 보내고 걔들한테 사상교육 시키고 뭐 하여튼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략 5공화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군사 정권에 어떻게 저항을 했는가라고 하면서 네, 보겠습니다. 여기 반미 이런 것도 좀 있었다. 이때 민주화 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다. 뭐 이런 것도 알아주시고요. 네, 그다음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할게요.